이번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인데 우리는 1학기 과정에서 위치 에너지는 EP로 나타내고 그리고 9.8 mH로 계산했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경우는 EK로 나타냈었고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이번 시간에 배울 역학적 에너지의 경우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 하고 마찰을 무시할 경우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 살펴본다면 물체가 위로 올라가는 운동을 할 때는 높아지고 있으므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고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만큼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여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게 된다. 그리고 물체가 내려오는 운동을 할 때는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여 역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즉 마찰이나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 예로 롤러코스터의 운동과 진자의 운동 그리고 자유낙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롤러코스터와 진자의 운동 중 먼저 롤러코스터의 운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옆에 그림을 참고해 본다면 A 위치에서 정지 상태의 롤러코스터가 출발을 하여 B와 C를 거쳐 D 쪽으로 운동하고 있다고 할 때 A의 경우는 높이가 가장 높으므로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크고 운동 에너지의 경우는 정지 상태이므로 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B의 경우는 내려오는 운동을 하고 있으므로 위치 에너지의 경우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C의 경우는 바닥 상태이므로 위치 에너지는 0이 되고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상태이며 D의 경우는 올라가는 운동을 하고 있으므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고 있고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A, B, C, D의 역학적 에너지를 비교해 본다면 모두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진자의 운동을 살펴본다면 A에서 출발한 진자가 O점을 거쳐 B에서 다시 A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이때 A와 B점의 경우는 높이가 가장 높으므로 위치 에너지는 가장 크고 운동 에너지의 경우는 순간 정지하게 되므로 0으로 볼 수 있다. 거기에 반해 O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이 되고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A에서 O로 갈 때는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있으며 O에서 B로 운동하는 동안은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게 된다. 그리하여 AOB의 역학적 에너지를 비교하게 되면 어디에서나 같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낙하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옆에 그림을 참고해 본다면 A에서 정지 상태의 질량 M인 물체를 자연낙하시켜 B를 지나 C로 운동을 하고 있을 때에 A에서의 높이를 H로 잡고 B에서의 높이는 H1이며 B에서의 속력은 V1으로 잡고 C에서의 속력을 V2로 잡은 다음 각 위치 A, B, C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자. 먼저 A의 경우는 정지 상태에 있으므로 운동 에너지가 0이 되고 그리고 C의 경우는 기준면에 도달하였으므로 위치 에너지가 0이 되고 그리고 A의 위치 에너지는 9.8 mH이다. 그러므로 A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해서 9.8 mH가 됨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공기의 저항과 마찰을 무시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므로 B와 C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역시 9.8 mH가 된다. 그래서 C에서의 운동 에너지 역시 9.8 mH가 되게 된다. 그리고 B의 경우는 높이가 H1이므로 위치 에너지가 9.8 mH1이 되고 B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를 뺀 9.8 m에다가 H에서 H1을 뺀 값을 곱한 값이 된다.
즉 A에서 B까지 운동을 하면서 감소한 높이가 H에서 H1을 뺀 만큼 높이가 낮아졌고 그로 인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복잡한 것 같지만 A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A, B, C 모든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고 그리고 바닥에 닿기 직전 즉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도 같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9.8mh가 C에서의 운동 에너지이므로 2분의 1mv2의 제곱과도 같아짐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경우는 2분의 1mv1의 제곱과도 같게 된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문제로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자. 질량 2kg 물체가 10m 높이에서 낙하를 할 때에 A, B, C 세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자. 먼저 A에서는 정지 상태이므로 운동 에너지가 0이고 C의 경우는 기준면이므로 위치 에너지가 0임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A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위치 에너지 EP는 9.8에 질량 2 그리고 높이 10을 넣으면 196줄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A의 위치 에너지가 196줄이 되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역시 모두 196줄이 된다. 그러면 C에서의 운동 에너지 역시 196줄이 되고 그리고 B의 경우는 높이가 7.5m이므로 높이 7.5m를 넣어 위치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147줄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B점의 경우는 위치 에너지가 147줄이므로 운동 에너지는 196줄에서 147을 빼보면 49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B점과 C점에서의 속력 V1과 V2도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 먼저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49줄을 이용해서 V1을 계산을 해보면 49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속력 V1의 제곱이므로 V1이 7m/s임을 알 수 있고 V2의 경우는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196을 넣어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2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V2는 14m/s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어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5m 높이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묻고 있다. 그러면 5m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 EP는 9.8 곱하기 질량 2에다가 높이 5를 곱하면 98줄이 되고 그러면 5m 높이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196에서 98을 뺀 역시 98줄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10m에서 낙하를 하여 5m 지점이 되면 내려온 높이와 남아있는 높이가 각각 5m로서 같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의 양과 운동 에너지의 양이 같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문제는 7m 높이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를 물었는데 7m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2 곱하기 높이 7이 되고 7m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EK는 9.8 곱하기 2 곱하기 내려온 높이 3이 됨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7m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를 물었으므로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고 남아있는 높이 대 내려온 높이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가 됨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3번은 바닥 도달 시 속력은 14m/s임을 앞에서 계산하였다.